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안철수 의원이 여기저기 뭐 상한가까지는 네, 많이 아니지만 나오죠, 사실. 이름이 막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새정년의 공동 창업자라고 해도 되는데 네네. 새정년 탈당해서 신당에 합류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다고요? 예,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제가 조선일보를 안 봐서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봐야 되는데. 정대철 상임고문이 어제 조선일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신당이 만들어지면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를 포함해서 한 20여 명 정도 합류를 해서 신당을 창당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예. 정대철 의원하고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부인을 했습니다. 예.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탈당과 관련해서 예. 제가 참 그 정치에 오래 하셨던 분들이 뭐 아무래도 이 공천받기 힘들 것 같으니 이 당을 뛰쳐나가서 새롭게 호남당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 지금 뭐 최근에 이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뭐 대체로 다들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양반들이 여전히 정치하나 싶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정도 빼면 박지원 의원이야 지금 뭐 어쨌든 현역회 의원이니까요. 그래요. 박지원 의원도 사실 지금 뭐 연배로 보면 70 그렇죠. 70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정대철 상임고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또 요즘 이름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정균환 전 의원이죠. 예, 예. 언제적 정균환이야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대철 의원이 이제 호남 출신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과거 정치를 해왔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친노가 참 정치 이상하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자기들이 주도하는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든 어쨌든 자기들이 좀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기 위한 그런 뭐 몸부림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게 뭐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또 호남에서 그렇게 됐을 때 호남이 지지를 해줄지 뭐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인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만으로 이 정당 만들기 어렵다는 걸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누군가 간판, 얼굴이 될 만한 이 국민적인 그래도 지명도, 지지도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할 거고 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이 문재인 대표와의 그 정치적 경쟁 관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마 이름이 굉장히 앞으로도 이 숱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과 또 어떤 정치적인 이 뭐랄까 지향 이런 것들을 내보일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당 창당 흐름 혹은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갈등, 탈당 움직임 이런 것들에서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직접 그 움직임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예.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나는 좀 상황 지켜보겠다 혹은 나는 새정년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정대철 상임고문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 사람에 대한 평가의 또 하나의 이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런 거에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안 의원으로서는 마이너스는 분명한데. 그렇죠. 물론 뭐 정대철, 정균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안철수를 거명해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번 비벼보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약한 고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름을 들먹이는 건데, 그럴 여지가 없도록 본인이 단도리를 쾅쾅 대못을 박아놓거나 명백한 입장을 하거나 해서 저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그렇죠. 아까 우리 양 차장이 그냥 한 큐에 저기들을 여럿을 골로 보내버리셨어요. 이 양반들 아직도 정치하나 그러면서 거기에 이름 거명된 사람들 박지원만 빼고는 진짜 이분 아직 저기 하시는구나 그거 들었는데, 박주선 의원은 또 아직 젊은 양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대철 상임고문 경우에는 자기 그 아버지 선대 정일영 박사와 이제 김대중 2호 여사와의 관계라거나 그분이 이렇게 혁혁하게 대여 투쟁하고 그런 모습에 비춰보면 조금 좀 저기 한 것 같고, 소원인 국회의원직을 자기 아들한테까지 어떻게 어쨌거나 세습에 성공했으면 이제 좀 점잖게 낚시, 김동길 씨랑도 친해대니까 저 평택 어디 가면 낚시터 좋은 데 많다는데 꼭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나저나 어쨌든, 얘기하세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내부 사정이 뭐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예.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새정치연합은 어쨌든 내부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특히 이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예. 당에 대한 평가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보도가 그렇게 나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보약일 수도 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네. 어차피 내년 총선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살아남는, 뭐 일당이 되고 다수당이 되고 뭐 과반을 넘기는 건 진짜 그거는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 예. 그건 정말로 이렇게 정말 하늘이 도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최소한 이 강고한 야당, 그리고 숙번 가능성이 보이는 야당다운 야당,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선 예. 정말로 내부가 확 뒤집어져서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요체의 핵심은 바로 호남 물갈이에 있습니다. 네. 호남 물갈이와 중진들 용퇴,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혼란 혹은 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 혁신안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은 지금 겪고 가는 게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훨씬 중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로 볼 때도 지금 미리 맞을 매는 맞고 가는 게 낫다. 그렇죠. 가을 찬바람 불어서 이러면은 그 찬바람 불어서 이런 일 나오면 직격탄, 진짜 국도밥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격탄이니까. 그런데 아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 정대철 고문이 한 20명 그러면서 안철수 이름도 거론한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서 조선일보를 안 봤어요. 안 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봐야 되는데, 저는 정대철 상임고문 얘기는 100% 틀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120 한 7, 8명 되는 거 아닙니까? 130명이죠, 정확히. 새정년이? 네네. 그래요? 김재윤 의원도 아직 저기니까. 예. 유죄 확정은 아니니까. 130명이면 65명이어야 반절이잖아요. 네네. 새 당으로 갈 사람이 다 합쳐서 66명이 넘으면 됩니다. 그럼 기호 2번도 유지하고 이러고 되는데, 60명 안 되면 나가봤자 기호 2번 유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리더도 지금 불분명한데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의원들 탈당 안 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사실은 저는 저도 생각이 비슷하긴 한데요. 예. 제 개인적인 기대, 바람이라면 저는 한 30명쯤 탈당했으면 좋겠어요. 30명? 예. 특히 그래갖고. 호남 의원들 탈당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근데 오늘 어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오늘 예. 어디, 동아일보인가요? 거기 보면, 호남 의원들, 호남 의원들한테, 예.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것, 그리고 합류 여부에 대한 이 질문을 했는데, 이 호남 의원들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신당은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네. 본인이 합류하겠다고 했던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서너 명 된대요? 예. 그런데 그 정도는 너무 약한데, 예. 그래가지고 호남이 물건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면은 떨거지 또라이 취급받고요. 나갔을 때는 원내교섭단체는 이뤄야죠. 그래야 그렇죠. 뭐가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한 30명쯤 한꺼번에, 그래서. 호남의 상당수 의원들, 예. 그리고 영남의 조경태 의원 포함해서, 이 황주원, 조경태. 수도권의 몇몇 의원들, 저는 좀 같이 나가서, 예. 이 자기들끼리 조금 해보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면, 예. 저는 자기 정치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승부를 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예. 이제 이 친노 패권주의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친노 진영,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도 조금 상황을 좀 긴장하면서, 네. 그리고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좀 내년 총선 이후 대선까지 바라보는 좀 큰 판을 좀 스스로 좀 짜면서 상황을 좀 끌고 나갈 그런 동력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재인 대표 주변 사람들도 역시나 좀 너무 상황을 좀 나이브하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으면 전화 지금 사회자와 제가 나누는 이런 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분도 좀 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있을 수 있죠. 전화 사회자분이 나누는 이 대화의 근저에 예. 친노에 대한 지금 친노에 대한 이 비노 진영의 공격, 혹은 이제 특정 아까 말씀드렸던 정대철 상임고문이든 이런 이 신당 창당에 목을 메고 있는 이런 분들의 이 비난이 좀 과도하다, 이런 지금 생각을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는 그게 설령 과도하더라도 그게 또 정치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란을 생산적으로 발전시켜내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내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정말 그래 니네 떠들어 봐라 되나 보자, 딱 이런 손 놓고 보는, 그러니까 마치 제3자적인 우리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많이들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당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독야청청하는 듯한 제3자 관전자적인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네. 이 논란이 좀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우리 양 기자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일테면 왜 나의 진정성은 몰라줘? 답답해. 나는 노무현을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도왔고, 노무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썼고, 이가 다 망가질 정도였고, 그리고 본래 정치할 의사가 없어서 다시 돌아갔는데 호출을 받아서 온 거니까 이 생각이 아직도 좀 강한 것 같고, 둘째, 그 사람들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답답해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5, 60대가 넘으면 일개 범부의 한 집안의 어른도 그래서는 집안의 리더나 통솔을 하는 데는 조금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하물며 나랏일 대사를 논하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각종 여론조사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표가 당무 또는 야당 대표의 노릇을 기대만큼 못하고 있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아프겠지만 들어야 돼요. 그건 인성에 대한 평가나 세간의 세평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으로서의 기능, 역할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의 평가는 그거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건 네. 김무성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김무성의 원칙이나 이데올로기나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당을 이끌어가고 반대의 또는 고비에 처했을 때 그걸 이렇게 넘어가는 능력이나 이런 걸 말하는데 문재인 대표에게는 그게 좀 아쉽다. 물론 사람이 너무 맑아서 그렇다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만 맑은 것만 가지고는 언제나 면죄부를 받기는 좀 힘들다. 이런 정도는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영원히 안 바뀌는 부분이 있듯이 40, 50 넘으면 바뀌기 힘든 부분도 또 있지 않나 싶고요. 오늘 아주 우리 양정대 차장이 작심하고 행금 되라고, 행복한 금요일 되라고 새정년에 지금 앓던 이들을 쫙쫙 뭐 명단까지 30명 이러니까 어떤 청취자분은 둘이 내기하래 지금. 그대하고 나하고 내기하래요. 오늘 내기는 내가 질 것 같아 안 하고. 맞습니다. 맞고요. 한 가지 더 해야겠죠. 지금 이문재 국정원 해킹 이거. 근데 새누리당 대응이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엄호 위주로 가는데 국면이나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위키리크스니 뭐니 전 세계도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정원이 도대체 누구를 들여다봤느냐. 예. 이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을 한 이 대상자가 누구냐, 이제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새누리당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김무성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예. 아니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얼핏 들으면 예. 참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꺼풀 뒤집어서 보면 예. 사실 이 보수 쪽의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국가정보기관이 이것저것 살펴보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게 가장 단순하면서 명쾌한 논리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새누리당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그 국정원에서 누구를 들여다봤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로그 기록 제출하겠다고 조금 전에 속보 하나 떴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지금 이렇다는 건 아닙니까?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연도 해보이고, 예, 시연도 해보이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원격 조정으로 가능해서 이거 시간이 있으면 예. 그 기록들을 충분히 삭제해서 삭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지 네, 않습니까? 원격으로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몇몇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친박계 비박계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누굴 들여다봤는지를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지. 아마 알기 어려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새누리당이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국정원을 엄호하는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위수가 얕아 보이고 예. 너무 좀 무대뽀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명쾌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논리를 한마디 툭 던져놓은 거고 예. 그거를 지금 야당 쪽에서 파헤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스스로들 지금 알고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그 판단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한겨레 신문이 이제 지난주에 몇 번 보도를 했고, 사실 이 보도를 맨 처음 한 곳은 저희 한국일보 디지털 뉴스부에 있는 이 팀장 후배가 그랬어요? 맨 처음에 사실 이 기사를 썼어요. 오마이뉴스 아니었어요? 네, 저희가 맨 처음 썼고, 근데 몰랐어. 그 기사가 이제 이 중간에 들어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인식을 못 하셨을 텐데. 뉴스 가공을 잘못했구나. 왜 그 야마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일단 한번, 이게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외신들에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가 썼었는데, 어쨌든 그 후배 말도 대상자를 특정해서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야당에서도 조금 대응의 방식과 방식을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어딘가에서 누구를 들여다봤다는 게 민간 사찰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얼마나 되는지, 예.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한꺼번에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점에서 보면 지금 한겨레 신문이 지난주 이번 주에 몇 번의 단독 기사를 쓰면서 한겨레 신문이 지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네티즌한테 그 지금 공개된 40GB인가요? 네.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 같이 취재하자, 지금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상태 아닙니까? 예. 야당에서도 좀 그런 연합전선이나 동조. 그렇죠.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드는 게 오히려 그렇지. 정치 몇몇 사람들이 뭐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하니 특검하니 뭐 이런 식으로 V3 만들었다고 안철수 보고 하라는 거 그거 적임자 같긴 한데 그건 절대 충분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적인 연합전선 맞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여론을 환기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당연히 지금 명단 누구를 들여다봤다가 문제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뇌관인데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재적 사찰 대상자일 수 있었다는 것을 부각해야지 이게 계속 관심이 가고 개혁할 동력을 이어가는 건데 리모컨으로 다 없애버린다. 그럼 뭐야? 끝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팩트를 찾기가 쉽지 않을 그렇지. 거다라는 걸 제가 이제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논리를 깨야 한다면 그 깰 수 있는 논리의 핵심은 누구나가 다 잠재적 피해 대상자다. 그렇죠. 잠재적인 피해 대상자이고 감시받고 있으면서 결국 자신의 생각과 언행이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정치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바로 우리 국민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야당이 국민들 속에서 그런 이론들을 형성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아요. 오히려 하나하나의 팩트를 왜냐하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팩트 싸움이 불가능한 거거든.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팩트 누구누구를 들여다봤다는 건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스크럼을 딱 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죠? 예. 오늘 아주 양정대 차장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인데 출마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한겨레로 옮기는 건 아니죠? 400기가래요. 400기가. 청취자분이 400기가? 교정해 주셨어요. 희한한 시대님이 400기가로 교정해 주셨고 우리 둘이 내기하라고 부추기는 분들이 많고 이분의 견해는 우리 함께 공유하고 작별합시다. 푸른 숲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새정년이 살려면 첫째, 문재인 대표 참모들 물갈이, 둘째, 호남 국회의원 물갈이, 셋째, 언론 개혁. 전 정확히 짚으신 것 같아요. 이분 말씀이. 네. 자, 한 주간 잘 들었습니다. 양정대 부장님 사탕한다네. 사탕한대, 사탕. 좋겠어요. 부장이 아닌데. 월요일 날 보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